지난 시간에 약식으로 설명해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비단 서브리마니아에만 국한되어지지는 않는 얘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어, 그, 요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SD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SD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본적으로 디퓨전을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드리프트 파트랑 이제 어떤 위너 프로세스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노테이션이 이런 거 하나 이제 달고요. 이런 거 달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통 이제 시그마를 달죠. 그래서 어떤 시그마를 XT에서 이발리에이트 해주고 이렇게 할 때 가령 어떤 편의상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2디멘전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만약에 생각을 좀 하면 그래서 n을 이 정도로 잡고 제가 일부러 그냥 인덱싱 처리를 좀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n을 이 정도로 잡으면 그럼 여기서 b는 실제로 RN에서 RN으로 가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립시스 정도로 잡거든요. 립시스 정도를 이제 잡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SD의 솔루션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가정하려면 이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가정일 수 있으면 좀 경우에 따라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RN에서 이제 RN에 있는 거를 받아다가 이제 M by M으로 받아서 여기서 꼭 어떤 M과 M이 비단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브라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B 첫 번째 성분부터 뭐 N번째 성분까지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 프로세스가 주어지면 이 녀석에 대응되는 이제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2분의 1 앞에 붙이고요. 그리고 서메이션 ij 여기 붙고 그리고 시그마 t가 이렇게 붙는데 여기 인풋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ij 컴포넌트들마다 세컨드 데리버티브 여기 붙고요. 세컨드 데리버티브들 다 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썸 돌고 그리고 요 제네레이터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맥락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푸아송 점프 프로세스나 이런 거 하면 이 제네레이터 타입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또 여기서 했던 직관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옮기는지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 설명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편하게 어떤 언어적으로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아신다는 어떤 전제하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어떤 예시는 그냥 단순하게 저 지금 B를 그냥 0으로 그냥 주고 이제 시그마를 그냥 단순히 그냥 아이덴티티로 생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DXT가 그냥 단순히 DBT일 때 그냥 브라니안 모션일 때는 이때는 이제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가 요 지금 표준 이제 라플라시안이 2분의 1 곱한 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저희가 하냐면 예를 들어서 DXT가 그래서 지금 이제 B의 선택지로 단순하게 네거티브를 붙이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그마는 오히려 아이덴티티로 줘서 가령 이렇게 준다. 이렇게 주면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직관이 이제 이쪽은 이제 세컨드 오더 쪽으로 기여를 하고 이쪽에 저희가 퍼스트 오더로 기여를 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네레이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2분의 1 라플라시안 이제 있어야 되고요. 요거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드리프트 텀으로 기술하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얼스타인 물렌베크 프로세스라고 이제 불러서 이쪽도 사실 익스플리시트한 법을 사실 아는 굉장히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들이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를 잡는 것 같고요. 덴시티의 형태를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오는데 이 두 가지가 예외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한 클로즈드 폼을 알고 있는 경우들인데 서브리마니안에 대해서 철학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거 하나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더 직관을 주기가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 좀 천천히 좀 같이 좀 볼까 뜯어볼까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녀석은 셋으로서는 정말로 R3랑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고요. 셋으로서는 진짜 그냥 똑같은 녀석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드 디멘전을 조금 선호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컨벤션 정도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오드 디멘전을 선호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어떤 거를 원하냐면 이런 매핑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라는 매핑이 있어가지고 XYG가 있을 때 얘를 요렇게 쏘기를 원해요. 이렇게 쏘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사실 이제 지방향 안 보겠다. 그냥 그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실제로 R2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는 게 목적
인 점에서 이 원디를 버릴 생각으로 오드 디멘전을 선택하는 면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룹 오퍼레이션이 좀 그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모든 걸 바꾸는 그 이제 리그룹 스트럭처로서 이제 모든 걸 바꾸게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원소를 두 개를 뽑을 때 x1, y1, g1을 뽑고 x2, y2, g2를 뽑을 때 사실 이제 이게 전 모든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오늘 좀 살펴보는 가운데 얘기를 좀 전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R3랑 달라지게 되냐면 똑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 똑같고요. 이거 똑같고 얘도 똑같고요. 똑같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쓰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아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냥 덧셈 주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서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 바꾸는 방식이 얘를 추가해요. 제가 여기 이거는 색깔로 적겠습니다. 이것만 달라요. 그 x2, y2, y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굉장히 어떤 물리적인 모티베이션에서 실제로 오고요. 하이젠베르그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떤 이제 그 에너지랑 이제 볼륨 프리저빙이랑 관련이 있는 어떤 그 사실 심플렉틱 컨디션이랑 이라고 부르는 거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더 들어가서 얘기를 당연히 해도 되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정의한다 일단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얘가 뭐랑 다르냐면 그 순서를 바꾼 거랑 달라져요. 저 녀석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랑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단순히 R3로서 그 벡터 R3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는 거랑 그룹으로서 달라요. 커뮤터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이게 벡터 필드를 세 개를 생각을 할 건데 벡터 필드를 세 개를 생각할 건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기호가 x, y, g고 3차원으로 국한했지 않은 3차원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하이어 디멘전으로도 5 디멘전이면 어떻게 올리는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올리는 방법이 ddx, ddy, 이제 ddg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기본적으로 지방향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지방향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웨이트를 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두 개를 호리존탈 벡터 필드라고 그냥 관습적으로도 부르는 것 같고요. 호리존탈 벡터 필드이고 그리고 이제 요 방향은 이제 버티컬 벡터 필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버티컬 벡터 필드는 정말 말장난이지만 그 뭐를 만족하냐면 저희가 이제 리브라켓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 벡터 필드가 일반적으로 V가 있고 W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VW 빼기 WV로 정의를 하는 게 이 리브라켓의 데피니션이다 보니 이거다 보니 이게 정말로 말장난이지만 똑같은 거를 취해주게 되면 이거니까 당연히 빵이고요. 그래서 리 브라켓에 대해서 벌티컬 벡터 필드로 만드는 방향은 닫혀 있는 반면에 호리존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스피박이나 이런 표준적인 미분계학 책에서는 이 컨디션을 인테그라빌리티라고 보통은 호칭을 할 때가 많아요. 인테그라빌리티 컨디션. 그 서브번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닫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리브라켓 오퍼레이션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들에서 서브번들을 생각하면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 오히려 이제 비자연스러운 걸 원해요. 그래서 뭐를 좀 계산을 좀 러프하게 좀 보고 싶냐면 얘를 실제로 그 좀 보고 싶은데 이걸 실제로 계산한다는 건 정말로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요렇게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텀이 총 그 이거 리 브라켓 자체로 리니어리티를 지금 들고 있는 녀석이 되다 보니까 리니어하게 다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요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얘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사인 있고 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 마이너스 사인 있겠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냥 단순 리니어리티의 결과로 풀어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일반적인 룰이 X랑 FY랑 리 브라켓을 취해주게 되면 그럼 이거 그 정의대로 그냥 그대로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F란 함수를 X란 벡터 필드에 넣어서 이벨리에이션 펑션을 만들고 Y를 붙인 다음에 F를 밖으로 빼고
X, Y가 이렇게 나오는 그냥 요거를 아이덴티티로 써가지고 이 각각들을 이제 풀어가지고 보시면 그럼 이제 얘는 그냥 죽어요. 그 앞에 함수 없으니까 그냥 X, Y 미분하고 순서 바꿔봤자 저희 지금 제가 미분간 어떤 무한번 미분 가능한 정의니까 얘 그냥 죽는 거 눈에 보이시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여 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령 그 두 번째 거에다가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실 거냐면 ddx, xdd지 이거에다 적용을 하면 그러면 지금 ddx에다가 x 집어넣고 ddg가 나오고 그리고 x 빼고 ddx, ddg 이렇게 돼서요. 그래서 여기가 죽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DDG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거가 DDG 나오는 거 이제 눈에 보이실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지금 이놈은 여기서 순서를 바꾸고요. 그럼 이제 생긴 거 똑같다는 거 이제 보실 거고 Y만 X만 스위치한 거 눈에 보이실 거여서 이게 얘 되는 거 눈에 보이실 거고요. 똑같은 룰에서 이거 되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놈 이것도 장난치는 거가 그 안에 무리 앞에 거가 있어봤자 어차피 이게 결국 DDG끼리 그냥 교환하는 거여가지고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써면 어차피 이거 그 사인 받게 돼. 그래서 얘가 빵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부터 저희가 계산해서 확인한 게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의 결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계산의 그 결과로 지금 이런 이제 이상한 그 그룹 오퍼레이션을 지금 제가 꺼낸 다음에 이런 이제 벡터 필드를 꺼내니까 그 X랑 Y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라켓을 취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G 방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팬시하게 쓸 수 있는 게 리니어 알지브라 노테이션으로 저희가 스팬 오브 X랑 Y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이 스팬은 뭐랑은 일치하지 않냐면 탄젠트 번들이랑은 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리알제브라 오브 그 얘랑 같은 건 당연히 불가능해요. 2차원이니까 벡터 스페이스. 하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이거 말고 리브라켓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게 되면 리브라켓 추가해 주게 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리 브라켓 여하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2D 방향 가지고 방향 두 개를 가지고 3D를 만들 수는 없지만 리 브라켓 연산을 더 저희가 자연스럽게 고려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어널리시스랑 프로바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로 이게 그 probability에 가장 중요하게 일컬어지는 게 그 헤르만더의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르만더 혹시 그 컨디션이라는 게 전에 네, 말씀해 주시죠. 저 위에 그 아이덴티티 하나 있었잖아요. X랑 네, FY를 리브라켓 하면 저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그냥 네,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거는 그럼 이것까지 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X, FY 그 빼기 FY 즉 X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라이프니츠 룰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그 이게 XF에다가 Y를 매기고 그리고 F 그 XY 빼기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 계산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한번 좀 해보고 맞춰볼게요. 이렇게 돼서 그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컨디션이 왜냐면 이제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제 그 팩트여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지금 헤르만델 컨디션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요 지금 제가 이거 그대로 복붙을 한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점프 프로세스 같은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여기에서 얘를 토대로 해서 가능한 확장을 한다 정도의 맥락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얘를 줬다라는 이 말과 이러한
디퓨전을 줬다라는 말이 같은데, 이거 괜찮으시죠? 이거를 줬다라는 말이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이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이 말은, 이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말은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서 이 XT를 이렇게 지금 형성했다는 것은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이제 뭐를 풀고 있는 거냐면 그 PD를 풀고 있는 것으로 풀고 있는 거가 이거가 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T가 0일 때 그 T가 0일 때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는 요거를 풀 때 있어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PD에서 코시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시 프로블럼의 해가 존재하고 유일하다는 게 개런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요게 이그지스턴스랑 유니클리스가 개런티가 되는데 이게 리치스 정도 컨티 그 이제 그 개수를 코에피션트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보장이 되고 PDI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이게 개런티가 되고 그 PD 결과인데 그래서 이게 유일하고 그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에다가 형태를 적용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쓰는 기호가 이건데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가 일반적으로 이건데 저희가 이거가 사실은 이제 probability measure가 돼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실제로 이제 요놈이 사실 디퓨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가 기술을 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스토캐스틱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기서 PT가 이렇게 기술이 되면 이 PT로부터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부터 다시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얻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저희가 마르코브 프로세스 혹은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만드는 그 방식 자체가. 그리고 나서 마르코브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토 포뮬라를 써가지고 실제로 그, 여기서부터 사실 마틴계를 만들어내거든요. 확률론적으로. 실제 순서가. 보통 이제 대학원 확률론에서는 디스크릿 마틴계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 마르코프 프로세스 가르치고, 뭐, MCMC 이제 디스크릿 케이스로 얘기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전제가 이 모든 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PT가 뭐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PT 혹은 등가로 XT가 뭐를 어드밋한다는 걸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냐면 스무드 에덴시티를 갖는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펙트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되냐면 이게 헤르만드 컨디션의 핵심인데 지금 요 놈이 이게 썸으로 XK 제곱 더하기 YK 제곱과 같은 이런 타입으로 뭐 앞에 업 컨스턴트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게 언제 스무드 덴시티를 허용하냐면 만약에 이 리 브라켓들이 뭐를 만들 때냐면 모든 탄젠트 벡터 이제 벡터 필드들을 다 만드는 탄젠트 번들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자 이건 다시 그냥 포멀하게 적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는 다시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이 서브리마니안 자체가 주는 직관도 있지만 실제로 이 헤르만더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요거 자체가 만약에 이 제네레이터가 내가 지금 어떤 벡터 필드를 생각하고 싶다. 그냥 이제 기호가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벡터 필드들을 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스트라토노비치 타입의 어떤 거를 만들 때 SD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이놈이 스무드 덴시티를 가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령 라플라시안을 가지고 라플라시안으로부터 가우시안 덴시티를 만들어서 그 가우시안 덴시티가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가 구체적으로 그런 형태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거 왜 되냐면 이놈과 이것들이 모든 인덱스 지금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차 얘네가 모든 벡터 필드를 만들어낼 때
이때 스무드 덴시티를 갖고 그 증명 자체는 충분 조건이긴 한데 거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토리라인을 만들 때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힐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디퓨전을 만들고 디퓨전에다가 이토 캘큘러스를 적용해가지고 마틴계를 만들어내는 그 핵심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리브라켓 제너레이팅 컨디션을 써서 만드는 것으로서 사실 그 중에 가장 쉬운 거가 사실 하이젠버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방성호 박사님. 방금 설명하신 저 XK 제곱 들어가는 게 그, 그, 저, 저 라플라시안에 적용이 되는 펑션의 코디네이시 뭐 제곱돼서 리니어해지지 않고 막 제곱되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봤던 어, 어, 그 H3면은 이제 X1이 DDX고 하는 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라, 그러니까 저희가 네, 벡터, 탄젠트 벡터를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만드는 디렉션으로 봐서 1차 미분 연산자로 본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2차 미분 연산자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한꺼번에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퓨전을 가지고 프로바빌리티 덴시티를 결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스무드 덴시티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미 브라켓 제너레이팅 컨디션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가 가장 밑바닥의 어떤 해석함과 확률론의 이제 근간에 해당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거가 지금 이 하이젠berg 그룹의 예시가 이게 리 브라켓 제네레이터 컨디셔너로부터 H3 전체의 리알제브라를 만들어낸 스트럭처를 기본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기하적 직관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시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 자, 그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거 생각하는 건 이제 너무 이제 스탠다드한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실제로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이 R3가 있고, 얘는 이제 덧셈을 갖고 있는 아벨리안 그룹으로 바라보고, 하이젠버그 그룹이 있어요. 아까 위에서 정의한 요 연산. 얘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좀 비교를 해가지고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제너레이터 L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2분의 1에 그냥 얘를 그냥 생각하는 거죠. 얘를 생각하는 녀석인데 근데 이제 그 하이젠버그 그룹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얘를 생각할 거예요. 얘를 생각할 거고 여기서 이놈은 ddx에다가 y dd지 ddy에다가 플러스 x dd지 그래서 일단은 달라요. 그래서 제네레이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 첫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녀석이 디퓨전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거를 들여다본다면 그러면 저희가 의존하는 게 그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주어지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SD가 저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2분의 1 라플라시안의 경우에는 저 지금 BT가 이제 B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되게 단순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인디펜던트 그냥 스탠다드 위너 프로세스들을 그냥 이렇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냥 브라우니안 모션 주겠다고 그냥 이게 R3던가 RN이던가 알바 아닌 거죠. 이게 아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때는 이게 바뀌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요거 직관을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가 달라요. 마지막 거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이것도 달라지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색깔을 쓸게요. 이렇게 바뀌고요. 보통 기호가 저는 A sub t라고 쓰고 싶은데 S sub t라고 쓸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정의를 해놓고 이름을 부를게요. 이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DST를 정의하는 방식이 정의되는 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해놓고 이 그룹 오퍼레이션 아직 저희가 안 쓰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그룹 오퍼레이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여기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작하는 방식이 BT1 DBT2 빼기 BT2 DBT1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레비 에어리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디퓨전이 달라요.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직관을 좀 갖도록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R3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라플라시안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리치 커베이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각 방향들에 대한 성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디퓨전을 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디퓨전에 대한 컨트롤 저희가 없으니까 균등하게 퍼져야 돼요. 그게 저희가 그 녀석에 대응되는 디퓨전이 그냥 각각들이 불안이한 모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저희가 제네레이터를 X랑 Y 쪽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는 진짜 X랑 Y 방향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사실 X랑 Y가 결과에 궁극적으로는 G 방향도 결국에는 그 제어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임플리시트하게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건 X랑 Y 방향 컨트롤인데 그래서 그 X랑 Y 방향에 대해서 그 디퓨전이 퍼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볼 수 있는 컴포넌트가 말 그대로 첫 번째 두 성분은 적어도 스탠다드 브라니언 모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세 번째 컴포넌트가 지금 지칭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를 이토 포뮬라로 그냥 적는다고 하면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그 S0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0부터 T까지 얘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식이 DS1, DBS2 빼기 B2S, DBS1 요 형식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질문이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게 왜 제네레이터랑 연결이 되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직관을 갖는데 제 생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직관이냐면 그 다변수기적 분화로 돌아가서 와인딩 폼을 보는 게 가장 직관을 많이 줘요. 와인딩 폼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R2에서 유니서클을 줘요. 유니서클을 주고 그럼 이제 이 유니서클을 저희가 이거의 탄젠셜 벡터 필드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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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을 만들어내는 이 벡터 필드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마이너스 y, x여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y, 그러니까 곱하기 2원 더하기 x 곱하기 2,2로 적으면 가령 이제 1,0일 때는 1,0일 때는 이게 그 디렉션이 제가 지금 적은 게 맞나요? 카운터 클로바이즈하게 만들려면 0,1을 집어넣을 1,0을 집어넣었으니까 0,01을 만들어내야 되고 보이시죠? 그 1,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 0, 1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0,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쭉쭉 탄젠셜 벡터 필드로 도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 동의가 되시죠?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을 넣었으니까 0,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0, 마이너스 1이니까 1,0. 그래서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도는 딱 탄지션 벡터 필드가 이제 마이너스 y, x로 기술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 이제 요놈이랑 얘가 같다라는 팩트를 써서 이게 같다는 팩트를 써가지고 저희가 얘랑 대응을 시켜서 생각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호로 저희가 가령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냥 탄젠트 벡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아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듀얼 표현을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요.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요 지금 탄젠트 벡터 필드를 표현하는 미분 형식적인 어떤 표현이 되어지게 돼서 지금 이 녀석이 와인딩을 기본적으로 줘서 이걸 보통 그 오메가라고 쓰면 지금 이 오메가를 서클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수가 되는 어떤 이게 어떤 와인딩이라고 하는 이펙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 형식을 가지고 이걸 다시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그 이펙트예요. 지금 그래서 스토캐스틱 패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에 스토캐스틱 패스 전에 디터미니스트 패스 입장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펙트가 요거를 만드는 이펙트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 스토캐스틱 패스로 생각해야 되니까 뭐를 그러면 얘는 추가해 주는 거냐면 이게 그 브라니안 모션의 성질이 어떤 그 인터벌을 잡더라도 언제나 그거를 벗어나게 돼요.
언제나. 파이나이트 하면 반드시 벗어나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걸 다 수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이펙트가 생기냐면 이 랜덤 패스가 이 전체를 다 수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직관이 뭐냐면 루프를 만들 건데 탄젠셜 벡터 필드를 가지고 루프를 서클의 루프 그 유니서클의 루프를 만들어 주는데 그 만들어진 이제 클로즈드 커브 안에 있는 거를 다 수합을 해야 되는 거가 랜덤 패스가 하게 되는 역할이라 가지고 그래서 에어리어를 주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에어리어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클로즈드 패스를 만든다고 보이돼요. 혹시 좀 나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방식이 각각 이제 축을 따라가지고 불안이한 모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게 랜덤한 경향성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성분을 가지고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움직여요. 그러면 그 지들끼리 난리를 치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게 루프를 만들어내면 그 루프 안에 있는 에어리어를 다시 샘플링을 하는 걸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해요. 좀 골 때리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R3의 방식대로 디퓨전이 발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움직인다는 실질적인 그 패스 자체가요. 그래서 좀 전달이 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관찰이 어떤 센스에서 지금 중요하냐면 그 이게 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열방 형식을 푸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기본적으로 푸는 걸 목적으로 할 때, 네, 말씀하시죠. 아, 방금 막 설명하신 그 에리아 저 초록색으로 쭉쭉 긁으신 그거에서 일어난 랜덤 패스 다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 제가 스톡스 디오럼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원폼을 패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타임인가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생각이 좀 꼬여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이걸 조금 더 그 좀 구체화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들을 좀 할게요. 그,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요. 자, 이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저희가,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네네네. 어디서부터 질문을 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위키피디아 그림 보여주셨을 때 뭔가 이렇게 XY 플레인에서 뺑뺑 감아서 올라가는 뭔가 그런 그림으로 지금 저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와인딩 폼이라는 거는 저 와인딩 폼의 솔루션으로서 저 어떤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플러스 dy가 나오는 게 어떤 자명한 어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자연성에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와인딩 폼과 저 하이젠버그 그룹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참고치 정도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헤르만다의 컨디션을 따라서 probability density가 스무드 density가 되도록 하는 비자명한 예시. 애시당초 리니어 스트럭처로 다 스팬이 되는 거면 당연한 그게 리마니안세이고요. 근데 리 브라켓까지 껴서 전체가 나오는 거에서 비자명한 이제 첫 예시가 R3에서 디렉션 하나를 버리는 거가 가장 비자명한 첫 논트리비얼한 스텝의 예시다 보니 지금 그거를 하이젠버그 그룹으로 할때 지금 이제 그 디퓨전 기준으로 일단 답이 이거라는 걸 오늘은 일단 왜 이게 답인지를 정당화 수학적으로 하는 거가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단순하게.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거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여러 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아직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센스인데 그 제 생각에 그 자연스러움이란 말에 어떤 공감대는 단순히 뭐냐면 이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나오는 컨디션인 점만 자연스러운 점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물리적이 그 와인딩 폼 같은 물리적 현상에서 나온다로 보면 될까요? 그거 맞거든요. 맞는데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조금 골 때리는데 제가 좀 풀 버전으로 그럼 설명을 좀 조금만 이거 조금 더 직관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는 머신러닝 맥락이랑 상관이 전혀 없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희가 내적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적이 있으면 크기랑 각도를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인 게 그거는 실내적 기준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그럼 실내적이 아니라 만약에 그럼 복소내적을 쓰게 되면 즉 커미션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커미션 이너 프로덕트를 포함해서 뭐를 저희가 크기라고 받아들였냐면 내적에다가 벡터 두 개를 똑같은 거를 집어 넣으면 논 네거티브 리얼이 나와야 되고 내적에 정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벡터가 0일 때만 크기가 0이어야 된다를 정의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조금만 오늘 어차피 진도를 다 끝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필드를 통상적으로 R이나 C로 고를 때, 이건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라고 좀 적어놓을게요. 이게 좀 골 때리는데, 그, 이렇게 저희가 선택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given a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를 생각하고,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 over field, 여기서 내적을 줘요. 이너 프로덕트를 주고 얘를 줘요. 그러면 저희는 얘가 v 곱하기 v에서 f로 가는 이제 함수로서 그 몇 가지 룰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룰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룰 중에서 중요한 룰이 v랑 v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중요한 룰로 받아들여요. 이거를 저희가 까는데 여러 가지 컨디션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 베이시스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베타를 예를 들어 V1부터 VN으로 베이시스 썼다. 하면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그러면 저희가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A1 V1, AN VN으로 적고 W를 B1 V1, BN 이제 VN 이렇게 썼다.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AI, BJ들이 F에 들어가고 그거 다 일반적인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요거를 생각하는 진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코디네이 표현으로서 A1 컬럼으로 쓸게.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B1, BN 이렇게 쓰면 저희가 이걸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이 지금 벡터 요거 그리고 요거 이거가 있고 여기 중간이 요렇게 생긴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요렇게 생긴다는 걸 저희가 알고 이 룰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이놈이 허미션이었으면 이게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과 뭐랑 동치가 되냐면 이 조건으로부터 이 매트릭스를 들어볼 때 이 매트릭스가 허미션 매트릭스가 되는 게 동치가 돼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허미션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파지티브 데피닛 컨디션도 들어가야 돼요. 이너 프로덕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펙트럴 티어럼을 써서 실제로 이거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여기를 바꿔주게 되면 여기를 다이아고널로 바꿨을 때 람다 서브 1부터 람다 서브 n이라고 쓸 때 여기서 람다 i는 리얼로서 파지티브가 된다까지가 제가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배우는 스토리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저희까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GPA 입장에서 힐버 스페이스에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정확히 힐버 스페이스에서 이너 프로덕트 잡는 거 정확히 그렇죠. 똑같죠. 똑같아서 네, 정확하게. 익숙하긴 한데, 왜냐면 들으시는 분 중에 자기가 배웠던 리니어 알제브라는 저는 게 없는데 하실 것 같아가지고.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수술에서 리니어 알제브라 배우면 저 이거 당연히 이거 알아야 아, 된다고 아, 강조했고 감사합니다. 어떤 센스에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냐면 제가 선대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저희의 선대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얘기여가지고 그렇군요. 혹시나. 알겠습니다. 네, 포인트 감사합니다. 이게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거 좀 얘가 좀 길게 가긴 했는데, 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였지? 잠시만요. 제가 순간 맥락을 까먹었는데, 그 얘기 하었구나. 하이젠베르그 그룹의 저 그룹 오퍼레이션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것이냐? 에서 지금 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을 킵해가지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실제로는
예고요. 예고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컴플렉스 밸류가 결정이 되면 실수부랑 허수부로 쪼개지게 될 텐데,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 조건에서 쓰는 거는 실수부밖에 없어요. 허수부 안 써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를 필요 조건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었던 거냐면, 이 요구사항은 얘는 언제나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걸 집어 넣었을 때 논네거티브 리얼이 돼야 된다라고 정의상 요구할 거니까요. 그리고 허미션 이너 프로덕트 레벨에서 파지티브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논네거티브 아이겐밸류, 파지티브 아이겐밸류 언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파지티브 데피니스를 요구하는 그 말은 이미지너리 파트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를 본다면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어디에 실제로 녹아 있는 거냐면 이제 이거를 다시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다시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거가 그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보실 때 x1, x2랑 y1, y2를 벡터로 보면 만약에 이 두 개를 같게 맞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저게 죽는 컨디션인 거예요. 지금 요 컨디션이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요 컨디션이 정확하게 같은 벡터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컨디션을 기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를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제가 이 벡터를 x라고 이렇게 쓰겠고 그 벡터처럼 보이게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y라고 쓰면 지금 요 기술이 지칭하는 게 실제로 뭐냐면 얘를 준 거거든요. 웨지 곱이를 쐐기 곱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거 정의의 룰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얘가 0 되게 준 거예요. 이게 0 되게 주는 룰이 거고 그렇게 0이 되게 주면 이게 언제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정이고요. 엄밀하게는. 얘가 정의가 되도록 대수적으로 연산을 가지고 구현해 보면 x랑 y랑 이렇게 넣는 거랑 y랑 x랑 넣는 게 정확하게 반대 부호가 되는 거를 대수적으로 가지고 똑같은 거 넣으면 0이 되도록 그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하이젠베르그 그룹의 이 오퍼레이션은 뭐로 준 거냐면 복소 내적의 허수부를 연산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게 심플렉트 컨디션이에요. 사실은. 예, 심플렉트 투폼에서 사실 나온 컨디션이에요. 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쉐입을 가지고 보는 게 미분기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쉐입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 에너지의 보존이나 볼륨 프리저빙에 관심을 갖는 거는 복소내적의 실수부가 아니라 복소내적의 허수부인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심플렉트 폼을 보존하면 그게 볼륨 프리저빙을 개런티를 해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샘플링 할 때 이제 그 유니폼하게 샘플링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해밀토니안 이제 그 HMC나 이런 데서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지점들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얘를 이렇게 그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해서 복소 내적의 허수부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내추럴한 컨디션이다. 이게 물리적인 맥락이고요. 적어도. 그래서 하이젠버그는 그 방식을 그냥 존중하겠다. 이런 게 녹아 있어요. 응용은 여러 가지는 너무 사실 광범위하고요.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드리면,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 이 녀석은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방성호 박사님의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 라인 인테그랄 오브 이게 벡터 필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였냐면 저희가 어떤 그 평면을 주고 그 사실 R2일 필요는 없습니다. Rn을 주고 커브를 줘요. 그래서 감마가 파라미트라이즈가 적당히 되어 있고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 그리고 그걸 따라 가지고 벡터 필드가 주어지면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를 F라고 쓰겠고 벡터 필드를 F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이 F는 실제로 그 감마 오브 T들마다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녀석이고 얘는 당연히 RN에 살고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디파인 했었냐면 그 이 커브를 이제 보통 C 정도로 쓰면 F를
그 C를 따라 가지고 그 적분을 한다는 것은 그가 그 E를 정의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저희가 했냐면 파라미터라이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f 오브 감마 t에다가 감마 프라임 오브 t를 다 프로덕트를 취해 가지고 스칼라 밸류를 t에 대해서 스칼라 펑션을 만들고 dt 붙여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정의였고, 이렇게 정의하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물론 여기서 커브가 적당히 날짜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이 f를 그레디언트로 잡아주게 되면 이때 지금 요거를 계산하면 이제 다들 그 익숙하게 아시는 펀더멘탈 캘큘러스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실을 써서 커브가 만약에 이 커브에서부터 이게 아니라 이거를 루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루프로 바꾸게 되면 감마 오브 A랑 감마 오브 B가 똑같으면 이제 요때는 이제 그 우변이 0이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포텐셜이 있으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포텐셜이 있으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관찰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실제로 이거 적분해 보면 이 F를 이렇게 주고 이거 실제로 요거를 실제로 적분을 진짜로 수행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을 수행한다는 센스는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F를 진짜로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파라미터라이즈는 진짜로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건 다른 색으로 적어드릴게요. 그 감마 오브 t를 코사인 t, 사인 t 잡고 t를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f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쓰시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f 오브 감마 t 다 프로덕트 감마 프라임 오브 t 이거 진짜로 이제 다 쓰시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이렇게 진짜로 쓰신 다음에 이거 실제로 0부터 t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 안 나와요. 정수가 나와요. 2파를 나눠주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포텐셜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시거든요. 이거 자체가 갖는 그 함의들도 너무너무 넓고요. 여기까지가 디터미니스틱한 패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패스를 이걸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지금 얘네들을 이제 위너 프로세스로 지금 바꿔치기 한 거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어리어 프로세스에서.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요렇게 한 이 디터미니스틱한 방식이 아니라 요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 랜덤성 자체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인터벌을 주더라도 언제나 그 인터벌을 파이나이트 하면 언제나 벗어난다는 거를 브라우니안 모션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보면 원래는 요렇게 디터미니스틱 패스가 도는 거를 기술하는 건데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그런 이펙트가 결과적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하신 파이나이트함을 벗어난다는 걸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알려져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중요한 건데, 저는 책을 그냥 그 레퍼런스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마 뭘 봐도 아마 다 나올 텐데 그냥 제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렉처 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찾아서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되게 무식한 질문 같은데 아, 그 네. 원래 이토 캘큘러스 나왔을 때 그 브라우니안 모션 미분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미분에서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스토캐스틱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클래시컬한 센스가 아닌 거는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 어쨌든 질문하신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없애고 갈게요. 잠시만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 이거 형태를 보시면 그 인피멈이랑 스프리멈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확률 1에서 반드시 쳐요.
그래서 이런 버전들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가장 수직선의 끝과 끝을 언제나 다 간다. 이 정도로 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파이나이트 그 인터벌을 잡으면 언제나 파이나이트 타임 안에 요런 거. 이 리커런스 프로퍼티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어디를 생각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을 잡아도 언제나 확률 1로 벗어난다. 그 점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좀 돌고 도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좀 직관적으로 좀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이한 모션이 이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B1이랑 B2가 있으면 다 이것들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니까 지금 요거를 만들 때 그냥 좀 다 친다. 요게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레비 에어리아 프로세스 자체도 좀 심지어 위키에 있네요. 제가 위키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 본 지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친다라는 게 이제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1이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뭐 벗어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제가 일단 아는 느낌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거여서, 보자. 음,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저도 직관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에어리어 포뮬라라고 부르는 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저도 좀 이제 사실 본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유의미한 얘기들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제 아이패드 화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제너레이터를 실제로 이제 R3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터만 바꾼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이제 지금 차포 다 떼고 그냥 단순히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드 공간 생각해도 돼. 그리고 참고로 뭐 SE3나 그 SO3나 이런 거로 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표준적인 라플라시안 말고 이렇게 바꾸게 될 때 그 녀석에 해당하는 디퓨전이 실제로 이렇게 참고로 이 L을 이렇게 서브리마니안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디퓨전은 언제나 에러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이젠베르 그룹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이젠베르 그룹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기가 좋을 뿐이고요. 단순히. 일반적으로 SE3나 SO3나 그런 데서도 이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리마니안이 아닌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에러 프로세스가 한 성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에 구체화로 보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오늘 그래도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오늘 첫 얘기까지는 보여드리고 적어도 디스커션 할 것들 있으면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이 첫 장 그래서 지금 첫 장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이젠버그 세팅에서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형태를 알고 있는 상태고 그 녀석에 대응되는 디퓨전도 지금 이 SD 자체의 포뮬레이션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오늘 좀 매치시켜 드리는 것까지만 약간 노트 정리는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지금 뭐를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이거 복붙을 해놓고 한번 끼워 맞춰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이건데 형태가 지금 이건데 그러면 지금 이 L을 지금 이거를 apply below to H3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dx1t는 dbt1이고요. 이거 스트레스 없고 dx2t는 dbt2고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없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 성분에서 이제 들여다보시면 dxt3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이제 뭐 1이 첫 번째인지 2가 첫 번째인지 이런 것들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이 첫 번째라 했네요. 그래서 T1, T2 빼기 BT2, DBT1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저 지금 시그마 입장에서 옮겨면 이게 어떻게 생긴다는 거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브라니안 모션 입장에서는 성분이 두 개니까 지금 이게 2 by 3가 나와가지고 1, 0, 0,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가 마이너스 yx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혹시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금 형식을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y 텀이고요. 여기가 x 텀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이렇게 생겨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신 다음에
이거 혹시 전달이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SDA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SDA 형태를 안다는 건 저희가 시그마랑 B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얘기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요걸로 해서 이게 지금 시그마 입장에서는 요렇게 지금 적힌다는 의미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그마 트랜스포즈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형태가 여기서 이제 3x3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1, 0, 0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성분이 이렇게까지 똑같고 여기서 이게 요렇게 나오거든요. 생기는 성분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형태가 사실 이제 그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 안 취한 거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쓴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애를 구체적으로 그 시그마 트랜스포즈 시그마의 그레디언트 양변 취하고 2분의 1 취해가지고 이거 진짜로 계산을 이거 가지고 넣어가지고 진짜로 계산하면 얘 성분 3개 있으니까 진짜로 써보면 이건 그 진짜 그 TDS 컴퓨테이션 그러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는 그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냥 단순 그냥 확인을 그냥 하면 되는 작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적겠고 그래서 그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 지금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다르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SD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익스플리시트 폼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어지고 오늘 한 가지만 이걸 가지고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도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의 라인이 어디 갔냐? 그 이 라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냐면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가 주어지면 지금 하이젠버그 케이스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지간한 리그룹에서 사실 있고요. 그러면 그 녀석에 대응되는 이제 구체적인 그 디퓨전 프로세스를 SD로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면 지금 이거 형태도 지금 하이젠버그 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이 PT를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XT를 만들어서 디퓨전을 만드는 라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관찰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게 노멀 덴시티밖에 없거든요. 이 노멀 덴시티의 형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런 형식이거든요. 실제 형식. 그 지금 이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녀석이 PTXY 그 in RN에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혹시 제가 컨스탄트나 이런 거 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려주시고요. 그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 지금 그 이 히커널, 히 덴시티를 그 이제 그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응된 덴시티를 안다는 것은 이게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덴시티를 안다는 것은 지오데시 디스턴스랑 얘랑 그리고 가우시안 얘를 안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덴시티를 저희가 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RNA 특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피니테시멀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힐 이퀘이션을 풀어요. 그럼 그 힐 이퀘이션을 가지고 결국 저희가 히 덴시티의 컨볼루션으로 모든 걸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됐든 서블리마니안 케이스가 됐든 프랙탈 케이스가 됐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가 힐 이퀘이션을 푸는 결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얘는 그 얘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그러면 얘로 바꾸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제가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적어있구나. 이게 또 중요한 정보가 이게 아마 2분의 n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디멘전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디멘전인데 지금 저희가 매니폴드 생각하면 디멘전이라는 말에 스트레스가 없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워딩으로는 하우스도르프 디멘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그 기대치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달라지냐면
달라지고요. 그, 아이고, 제곱을 여기다 써야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컨스턴트가 여기가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지고, 컨스턴트 이거 일반적으로 여기 붙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그 볼륨을 붙여줄 때 똑같이 붙일 건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녀석이 서브리마니안 디스턴스고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카노카라시오 디스턴스. 이거는 리마니안 아닙니다. 바뀌고요. 그리고 이 M은 하우스트로트 텐전인데, 매니폴드 디멘전과 다르고요. 그 지금 그 구조를 존중하는 차원이 나와서 예를 들어 프랙탈 같은 경우에는 프랙탈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원도 실제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프 라플라스나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게 될 때.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얘가 이제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모든 걸 이제 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지금 정보가 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디스턴스 그 이게 커브가 언제나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지금 이게 그 카노카라시 디스턴스 이거 뭐에 지어질 디스턴스냐면 그 인피멈 얘는 인피멈이고 호리존탈 지오대지. 무슨 말이냐면 커브가 가는데 이 커브가 언제나 이 인피니테시멀 디렉션이 x랑 y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돼요. g를 못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브가 아니라 x랑 y 방향만 보도록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래서 XYZ 방향을 다 봐야 되는 리마니안과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고 이거 역시 키 커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요게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긴 했는데 제가 늘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최장 교수님 참 강의 잘하실 때 제가 좀 너무 아닙니다. 저 맨날 나오는 코멘트가 말이 너무 빠르던데 약간 거울치를 본 느낌이네요. 네, 제가 배워야 돼. 아니, 되게 네네. 어 오늘 좀 시간 좀 있으신가요? 네네 시간이 오셔도 많이 되나? 있습니다. 예. 아, 네네. 이게 되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뭔가 용어들은 제가 예를 들면 뭐 스콜 베이스 모델이나 디퓨전 모델 나올 때 나왔던 용어들과 선형대에서 스러운 용어들과 뭔가 네. 뭐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걔네들 합쳐놨더니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네네. 또 제가 또 조건희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계산 가능한 걸로 언젠간 네. 다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안 그러면 아예 언젠간 관심 제가 없어요. 이해하는 용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큰 그림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ST가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맥락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이 표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계산 가능한이라는 칭의도 있지만, 가장 이 모든 뭐 어떤 알고리즘을 얘기하든 어떤 수학적인 얘기를 하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제네레이터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액시오매틱한 이 모든 정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과 같은 매트릭스를 주거나 이 제네레이터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사실 구조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SD 입장에서 보는 거가 이제 그 표준이 이제 불합리한 모션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러해요. 그러니까 사실 애시당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좋아하고 불합리한 모션 좋아하지만 그리고 브라니안 모션이 디퓨전이지만 디퓨전이 브라니안 모션은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브라니안 모션이면 디퓨전인데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는 그 디퓨전 프로세스에 대응되는 제네레이터가 있다는 건데 그게 꼭 2분의 1 라플라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브라니안 모션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골라 쓰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왜 애시당초 브라니안 모션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애시당초 그거 안 쓰는데 그거는 중간 과정에서 쓰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 SD 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 기본적으로 디퓨전 프로세스를 이 SDA 솔루션이랑 지금 제가 매치를 수학적으로 시켜놓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드리프트 텀이 0이고 저 네, 시그마가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디퓨전이 돼서 브라우니안 모션 디퓨전이 솔루션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꼭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역은 만족하지 않는다 네, 말씀이신 거죠. 역은 만족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제네레이터를, 인피니테시멀 제네레이터 L을 쓰는 건데, 그 제네레이터의 선택지 자체를 오히려 보통 유클리드 공간을 기준으로 잡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느냐 있어서 이렇게 바뀐다. 한 가지 어떤 참고 가능한 모델로서. 그럼 요게 나중에 저희 디스커션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이거를 섞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니폴드라는 철학 자체가 로컬리 유클리디안인데 전체 정보를 모으면 유클리드 공간이랑 달라질 수 있어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 처음부터 로컬리 유클리디안이 아니라 로컬리 하이젠베르 그룹이면 네, 그럼 글로벌하게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학 레벨에서 그거를 바꾸고자 해서 제가 이 예시를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예시기도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공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도 했고 근데 약간 컨피덴셜하게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떤 좀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만 기하를 따라서 본다라고 하는 생각은 공간이 있으면 저평면이 있어서 저평면에다가 내적을 줄 때 그걸 가지고 형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단지 열방 정식을 만들어 가지고 디퓨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일 뿐이고요 단순히 그건데 여기서 제가 정의를 하나 딱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서브리만이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게 되도록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의 아이겐밸류가 파지티브여야 되느냐 제로도 허용하자 이거예요 수학적으로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의가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를 단순히 모든 아이겐밸류가 양수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딱 하나만 바꾸고 싶어요. 아이겐밸류가 0이어도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상대성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겐밸류가 네거티브로 가는 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세미 리마니안이라고 부르고. 그게 상대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그럼 왜 애시당 뭐 그런 맥락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제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 방향으로 못 간다는 뜻이다. 그쪽으로 부스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넣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이것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하이젠버그 룹이 그 예시를 충족한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GP를 저는 사실 제 지식은 딱 GP 기본적인 거밖에 없으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도 말할 때 이제 디제네릭 커널이라 그래서 그 힐버 스페이스가 무한 차원이지만 걔를 스팬하는 베이시스가 유한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정확히 이제 아이겐밸류, 포지티브 사마리아프니스 그렇죠. 매트릭스인 커널 그렇죠. 매트릭스도 그렇죠. 정확하게. 만족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것 네, 같은 같은데 얘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 세팅이 사실 GP,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바라보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특정한 커널을 쓰게 되면 아이겐밸류가 뭐 당연히 유한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하지만 그때 이렇게 어려운 수학이 나오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냥 포지티브 세마데핀 태지네. 뭐 랭크가 이밖에 안 되네.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널 메소드를 쓸 때도 파지티브 데피닛을 여러 이유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 맥락은 맥락대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이 리그룹의 맥락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그룹 리알제브라를 생각할 때 리그룹으로서의 익스포넨셜 맵과 리그룹으로서의 로거리드믹 맵을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실제로 바이인베리언트 매트릭이 있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컴팩트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마니안 지오데식과 익스포넨셜 리그룹에서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취하는 게 같은 거라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리알제브라에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가지고 하는 게 정확하게 지오데식을 따라서 내리는 거다라는 직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려면 이제 대전제가 컴팩트 리그룹에서의 바이인베리언트 매트릭을 줬다고 해야지만 그게 충분 조건으로 그게 맞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SE3나 논컴팩트 타입의 리그룹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그룹 레벨에서 주어져 있는 익스포넨셜 매핑을 쓸 거지만,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쓸 거지만, 사실 그건 에센셜 리마니안이 아니에요. 가령.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예부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리마니안 스트럭처를 쓰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갭들이 좀 있다. 그러면 애시당초 리그룹과 리 알제브라의 연산상만 말이 될 수가 있으면 실제로 쓸 건 그거니까요. 그 해석을 리마니안으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스코드에 올려드린 해석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지오메트릭 알제브라가 왜 어떤 이제 스크루티얼에서 지지가 되느냐. 그걸 리그룹 리 알제브라 오퍼레이션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방식이 그러니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일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 전제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플라시안과 브라니안 모션이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전제를 깨면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라는 전제를 깨면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이.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말하고 싶은 게 크고요. 네, 황성호 박사님. 렉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저는 그 마지막 카티아도리 디스턴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카노 카라시오도리 디스턴스라고 보죠. 카라디오도리, 네. 그, 그냥 뭐 브라우니안 모션이 됐든, 뭐 e to the 마이너스 스퀘어 그렇게 할 때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멀티베리엇 가우시안 인티그랄 할 때 맨날 그 폼이 나오잖아요. 아, 인티그랄이 아니라 그냥 그 PDF가 그냥 그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밑변에 D가 1차원이면 들어가고 9차원이면은 뭐 그 뭐 프리시전 매트릭스라고 해서 뭐 디퓨전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중간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그걸 매트릭으로 그냥 봐도 된다라고 어디서 들어서 그냥 약간 감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우니안 죄송합니다. 그 가우시안 덴시티가 있을 때 그거는 그 이제 그 다이고널 하게만 할 수도 있고 업 다이고널로 무슨 텀이 있어서 그 덴시티가 이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엘립스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중간에 그걸 표현하는 그냥 어 그걸 그냥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맞다고 가정하고 오늘 렉처 노트를 봤을 때 그 시그마가 있었고 3 by 2였죠. 그 시그마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제 저 커널 픽처로 봤을 때 그 3 by 3가 나왔어요. 1 하고 막 마이너스 y x 스퀘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x, y, g 다 잡고 저 시그마 트랜스포즈를 매트릭으로 생각하고 저거에다가 그냥 그대로 지오데식 리마니안이라고 생각하고 막 지오데식 디스턴스도 구해보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냥 저희가 강제로 저희의 시선을 그냥 2차원으로 줄여서 지 생각 안 해보자. 그냥 XY로 프로젝트 해요. 막 지오데식도 다 구해놓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프로젝트 된 XY의 패스가 애초에 시작을 저 G는 XY 리 브라켓으로 나라부터 시작한 저 카라디오도리 디스턴스라든지 저 H3에서 움직인 지오데식 패스라든지 그거랑 뭔가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그, 어, 이게, 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애매하게 표현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프록시메이션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그러니까 3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1차원을 없애기 위해서 차원 한 축을 지금은 아이겐밸류를 0으로 보겠다가 오늘의 얘기긴 한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포지티브 아이겐밸류를 입실론으로 잡고 그 입실론을 0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안 보고자 하는 아이겐밸류를 0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에 아이겐밸류가 입실론만큼이 되도록 리마니안 매트릭을 스케일링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마니안 센스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 입실론 파라미터를 들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카라시오들이가 나와요. 그 입실론이 어디 붙는 거죠? 그 입실론이 지금 어디에 붙는 거냐? 제가 지금 말하는 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3를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센스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집합으로서 아이고 죄송해요. 집합으로서 R3를 봐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그 정도로 복붙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걸 리마니안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은 아이겐밸류 시그마 1 1, 시그마 2, 람다라고 쓸게요. 람다 1 1, 람다 2 1, 람다 3 1로 볼 때, 이렇게 볼 때 그 녀석이 대응되는 이제 L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녀석이 대응되어지는 이제 이제 디퓨전이 그냥 단순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장난질을 치는 거냐면 얘를 그대로 둬요. 얘를 그대로 둔 다음에 이거를 입실론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맞춰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는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놈을 장난질을 쳐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기서 어떤 입실론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쳐주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대응되어지는 이놈이 달라지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녀석이 나오게 돼서 그거를 입실론을 0으로 쭉 줄여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 이쪽으로 줄여줘요. 이쪽은 그대로 두고 얘들 줄여주는데 람다 이 녀석이 0이 되게 죽으면 결국에는 이 람다 3를 이렇게 0으로 딱 잡으면 이거 두 개가 1 되게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그럼 그때는 얘가 정확하게 나오고 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네 개 중에서 세개는 리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리만이 아니고 마지막 것만 리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게 바뀌게 되냐면 이펙트가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뀌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 리치 커베이처라는 게 어떤 컨셉이냐면 볼륨의 커베이처이다. 그래서 유닛볼의 볼륨이 그냥 딱 어떤 그 등방으로 다 생겼으면 아이소트로픽하게 생겼으면 엔티 아이소트로픽하게 그만큼을 매저한 게 리치 커베이처라는 이야기거든요. 섹셔널 커베이처를 평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게 칸노 카라시오도리는 어떻게 가냐면 리치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한 방향이. 그래서 이상하게 휘어요. 실제로 되게. 그래서 리마니안으로 커버가 안 돼요. 리치 커베이처 파이나이 그 하한을 가지면 파이널 로어 바운드를 가지면 리마니안으로 커버가 되거든요. 여전히. 근데 실제로 요렇게 압축을 하면 이상하게 뒤틀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볼도 한번 그림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찾아 보여드릴게요. 볼 오브 하이젠바르크 그림.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틀려요. 이게 볼 그림이거든요. 3D 그중 3D 하이젠버그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아니잖아요 생긴 게 뭔가 이상하게 지금 뭔가 왜곡이 생긴다.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은 굉장히 비자명해요. 그 오히려 수학적인 해석들은 제가 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 그냥 클로즈드 폼들에 의존해 가지고 알고 있다 정도이고. 사과같이 생겼네요. 네, 사과에 좀 지음이 그래요. 줄이네. 좀 네, 엄청나. 무슨 해석이 맞는지조차 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림이 요 따위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냐,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지는 한 방향을 못 보는 상황에 대한 어떤 보정이다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한쪽으로 확실히 못 간다, 혹은 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철학들은 그 방향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우리는 필요하면 0까지 스케일링을 내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불문율로 0까지는 내리면 안 돼. 이렇게 전제로 깔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시야라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겠고요. 네, 없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두 분 다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시면 최성준 교수님 말씀 듣고 혹시 제가 드릴 말. 아니, 저는 뭐 재밌게 듣고 있다는 얘기였었고요. 이게 되게 그것도 진짜 무식한 질문 같은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성질들이 생기면 항상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3차원인데 2차원의 제너레이터로 표현된다는 게 어딘가에서 이제 반대급부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생기는지 이런 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일단은 그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잡고 해야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따로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참고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설명해 드린 걸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틀 생각이고요. 네, 방성호 박사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재밌게 잘 듣고 있고, 그냥 벡터 필드 하다가 갑자기 막 스토카스틱 칼큘러스도 나오고 되게 신기했는데요. 근데 제 질문은, 어, 이 하이젠베르그 되게 성질이 좋잖아요. 리 브라켓으로 갑자기 G가 표현되고. 근데 그 특정한 매니폴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희가 뭐 실상의 막 로보틱스나 뭐 제단의 뭐 제 그 문제를 풀다가 어 막 저쪽으로는 못 가. 아니면 회전을 하다가 아 저 45도 반경부터 뭐 60도까지는 회전을 못 해. 이제 그런 그 제한이 주어졌을 때 어디를 못 가고 어디로 가면 뭐 아이겐밸류가 0이 되고 그걸 아는 거여서 거기서 출발해서 반대로 막 이, 이 매니폴드도 만들어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저희가 오늘 렉처에서 받았던 이 스토리는 약간 매니폴드 자체가 너무 이쁘게 있고 그걸 통해서 어디로 못 간다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반대로 출발해서 제 문제에서 만들어진 제안을 제가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막 이런 서브리마니안 이 매니폴드다라고 막 저렇게 그 제가 리 브라켓도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역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로 답을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레코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현재까지 로보틱스 쪽에서 나온 리그룹들은 다 이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직은 발례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게 그 기본적으로 리그룹이나 리알제브라에서 소위 말해서 익셉셔널 케이스 타입들이나 괴물 같은 놈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리마니안 세팅부터 기본적으로 괴물 같은 놈이죠. 어쨌거나 지금 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금 나온 예시들 레벨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는 한 가지 답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물어보신 거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물어보시는 그 결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매니폴드 주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가 그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 기준으로 양수인 게 SU2 그리고 그러니까 상수 기준으로 양수인 게 SU2 영인 게 하이젠베르그 그룹 우리가 오늘 본 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음수인 게 SL2R 이렇게가 갈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답이 요거 말씀을 좀 이거 근데 그렇게 참고할 좋은 레퍼런스는 아니에요. 제가 이 저자들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 친구가 가끔 제 유튜브 보고 가끔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설마 이 레코드를 보진 않겠죠. 한국어라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근데 별로 참고할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경우는 3디멘전al 하이젠버그 그룹에서 벌티컬 랭크가 1이고 이 지방향의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호리존탈의 랭크가 2인 상황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것인데 더 일반적으로는 분류가 있고요. 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분류의 기준이 지오메트릭 알제브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류를 실제로 수행을 하냐면 지오메트리 알제브라가 사실 클리폴드 알제브라 그래서 이제 클리폴드 알제브라를 써서 그 호리존탈이 기본적으로 리 브라켓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방식에다가 그 기하적 대수 혹은 클리포드 대수를 써서 거기서 나오는 그 클리포드 대수를 따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모델 공간들을 세우고 성질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는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이 서브리만 기하 연구원에서들이 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어쨌거나 그렇게 좋은 레퍼런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얘기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레코드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